안녕하세요. 3월 18일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간밤 글로벌 이슈부터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인데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우존스 12.93%, 나스닥 종합지수 12.32%, S&P 500이 11.98%나 추락을 했고요. 특히 S&P 500은 개장 직후 8% 이상 급락하면서 또다시 15분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벌써 세 번째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제로금리도 양적 완화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나 파격적으로 인하했고 7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도 실시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서 하루짜리 오버나이트 레포 거래를 통해 약 600조 원을 풀었는데 팬데믹 공포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시장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통화 정책으로는 안 된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많이요. 여기에 트럼프가 비관론을 내놓으면서 폭락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날 백악관에서 개최한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는데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나겠느냐라는 질문에 정말 훌륭하게 일을 한다면 위기가 7월이나 8월에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까지 통제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불안을 키웠고요. 더해서 경제가 계속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무책임한 발언까지 내뱉었죠. 현재 미국의 상황이 글로벌 증시에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체크하게 되는데 매일매일 힘이 빠지네요. 아무튼 그래서 시장이 기다리는 건 각국의 재정 확대 정책 내용입니다. IMF도 장기적 경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가로 재정적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고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회원국 지원을 위해서 1조 달러, 약 1,200조 원 규모의 대출 역량을 갖춰놨다고 합니다. 네, 이미 또 지치셨을 것 같은데 충격적인 소식 하나 더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국제유가 마감 상황입니다. 10%가량 폭락하면서 배럴당 30달러 선이 붕괴됐습니다. 4년 만에 최저치인데요. 코로나19로 전 세계에 걸쳐 여행 등 석유 수요가 이미 크게 줄어들었는데 유럽연합에서 30일 동안 회원국으로의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거든요. 네, 죄다 폭락입니다. 이 상황에는 우리가 시장 저점, 바닥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진단키트와 백신 관련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브리핑 보시면서 종목 선별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현재 시각 오후 2시 31분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시황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뉴욕 증시 급락세를 반영하며 장 초반 크게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개인과 기관의 매수에 낙폭을 조금 줄였고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 사자에 나서며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와 특징주들이 있는지 키워드로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코로나19 검사 시약 8개 제품 수출 허가. 네, 빠른 검사로 세계 곳곳에서 칭찬 일색인 국내 코로나19 진단 시약들이 정부로부터 대거 수출 허가를 받아서 본격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약처로부터 수출용 허가를 받은 제품의 목록인데요. 의약품이 수출되려면 먼저 이런 승인 과정을 밟아야 하거든요. 이후에 각 수출국 허가 당국의 규정에 따라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되고 그러면 정식으로 해당 국가에서 판매가 가능해지죠. 보면 코젠 바이오텍, 시젠, SD 바이오센서, 솔젠튼, PCL, 랩지노믹스, 캔서롭, SD 바이오센서의 제품이 허가를 받았는데요. 이 중에서 코젠 바이오텍과 시젠, 솔젠트, SD 바이오센서는 국내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밖에 PCL과 랩지노믹스, 캔서롭이 포함돼 총 7개 업체가 됐고요. 대부분 유전자 분석 장비인 RT-PCR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확인하는 신속 진단 시약입니다. 감염 의심자의 비강 안에서 채취한 가래나 침을 통해서
6시간 내로 확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PCL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유럽 체배 진단 시약 인증을 신청한 상태이고 또 인증을 받으면 곧바로 수출, 판매하기 위한 관련 검사까지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동남아 쪽에서도 주문을 받아서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랩지노믹스의 경우에 현재 유럽에서 체배 진단 시약 인증을 받은 상태고요. 유럽 포함해서 아시아 국가들과 수출 협상을 또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경우 남양시 제1인민병원 요청에 따라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위한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라고 하네요. 네, 다음 키워드. 오늘도 역시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종목들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오늘 선택받은 코로나19 관련주는 첫 번째 종목 테라젠 이텍스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을 발굴했다고 하는데요. 자체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 기술과 유전체 분석 기술을 활용했다고 해요. 최근 미국 FDA의 품목 허가 승인을 받은 약물 1,880종을 대상으로 신약 재창출 선별 연구를 실시를 했는데 그 결과 5종의 치료제 후보 물질을 발굴해낸 겁니다. 이번에 획득한 후보 물질을 대상으로 연구기관과 약물 효력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다른 12종의 추가 타깃 단백질에 대한 버추얼 스크리닝을 통해 후보 물질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버추얼 스크리닝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가상 신약 검색 기법입니다. 여기서 검증된 약물에 대해서는 조기 허가를 목표로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고요. 네, 이렇게 치료제 관련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면 매수세가 갑자기 엄청 몰립니다. 현재 상한가 진입했어요.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 안트로젠입니다. GSK와 코로나19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GSK는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는 신규 물질을 이용해서 미국과 한국에서 공동으로 항바이러스 신약 개발을 진행하는 벤처 업체입니다. 아마 미국에서의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는 것 같고요. 코로나와는 상관없이 또 어제 장 마감 후에 중간엽 줄기세포 조성물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거든요. 이번 특허를 통해서 퇴행성 관절 질환과 인대 손상에 대한 치료제 개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한 모습이네요. 네, 세 번째 종목은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제가 어제 신약물질 EC18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효능을 국내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고 또 미국 정부 관계기관들과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신약물질 EC18을 코로나19 치료제로 미국에 특허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외에도 일본과 유럽, 또 중국 등에서 특허 취득을 위한 작업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네 번째 종목은 바이넥스입니다. 어제 제넥신 얘기하면서 두 회사가 코로나19 DNA 백신 공동 개발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씀드렸죠. 제넥신은 DNA 백신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바이넥스는 상용화 GMP 생산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GMP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고요. 의약품의 안정성이나 유효성을 보장하는 기본 조건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의약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건데 이를 준수하면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DNA 백신은 바이러스 항원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인체에 투여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약물인데요. 두 회사가 지난달에 이미 신규 항원 유전자에 대한 합성은 마쳤다고 하고요. 이번 달부터 GMP 생산을 위한 준비에 돌입합니다. 네, 이 밖에 수젠텍이 신속 진단키트 3종의 유럽 통합규격 인증 획득 소식에 이틀째 급등세고요. 바이오니아도 진단키트 2종이 유럽 체외 진단시약 인증을 획득했다는 소식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입니다. 자, 오늘 코로나19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놓치고 있는 섹터가 하나 있는데 바로 통신 장비 관련 주들입니다.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한 카드로 5G 인프라 투자를 내세우기도 했고 또 중국 정부도 5G 집중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 의지를 나타냈다고 하거든요.
현재도 5G 투자의 업황은 사실 나쁘지 않은 편인데 앞으로 해외 투자가 본격화되면 향후 통신 장비 관련주들의 흐름도 더욱 좋아질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하면 이런 섹터의 회복 속도가 더 빠르겠죠. 네, 오늘 브리핑 마치기 전에 속보 하나 전해드릴게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전국 학교의 개학을 2주 더 미뤄서 4월 6일 개학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온라인 교육주들 좋은 움직임 예상되네요. 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